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심판의 유형의 하나죠. 근데 위헌 정당을 해산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소권자는 오직 정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장관님 뭐 이런 분들 들어와 있는 국무회의 있죠. 그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부처의 그 장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각 부서의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무위원이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의 멤버를 국무위원이라고 해요. 꼭 반드시 이거를 반드시 부처의 장관, 각부 장관만으로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특임 장관이라 그래가지고 각 부처를 맡고 있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각부를 맡지 않는 국무위원도 만들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의 청구를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정당 해산 심판에 관한 부분이 요 지문 있잖아요. 요 지문은 사실 조금 여러분의 시험 범위와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당 제도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 사실은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 관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법은 원래는 국가조직론의 영역이죠. 정부 기구론의 영역입니다. 조직론적 영역이어서 원래는 빠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 정당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겠어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제소권자다.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 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 누구죠? 정당, 위헌 정당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명문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 결정을 한 때, 그 심판이 종료한 때, 다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가 들어오면 또 중간에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면 또 그 심판이 종료해서 가타부타 위헌 정당 해산이다 아니면 위헌 정당이 아니니까 해산이 아니다 결정을 내렸을 때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 주어야 하죠. 법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를 집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는요 정원이 300명 조금 넘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에요. 그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은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위헌 정당이다. 예를 들면 우리 통진당이 있죠.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의 집행을 헌법재판소가 하라 그러면 고만한 조직이 제가 생각했을 때 2개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통합진보당 지부 그 의원들 해서 다 정당 재산 다 몰수해야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해산한다라고 해서 통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문제라는 거는 반드시 그 물건, 재산 이런 문제도 다 국가로 환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국고에 귀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집행은 네, 훨씬 더 큰 조직인 중앙선관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선관위도 뭐 막 그렇게 완벽하게 상시적으로 큰 조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일을 이 시기에 해줘야 돼요. 선관위는 선거 때가 아니고서는 조금 한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